자, 이제 마지막 가등기 파트 볼게요. 285페이지.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내고요. 두 문제 이상씩 냅니다. 작년에도 두 문제 냈죠. 자, 가등기는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예요. 저 밑에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 해가지고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위한 준비하는 등기로서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가등기 대상 권리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권리, 증권,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이들 권리에 대한 일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3개를 치세요. 자, 가등기는 왜 한다고요? 권리의 일정한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우리가 보통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말해요. 물론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무슨 가등기라고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근데 담보 가등기도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하시고 아무 말도 없이 가등기 나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 가등기는 왜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동그라미 친 단어가 청구권 보호자. 네. 자, 하나씩 볼게요. 권리라고 하는 건 모든 권리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좀 등기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일정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기출문제. 자, 임차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임차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그게 요거 낸 거예요. 권리인데 어떤 권리면 돼?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소유권만 가등기 되는 거 아니라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등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임차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여기 문제예요. 네. 물론 제일 흔한 건 소유권이지만 꼭 소유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자, 그러면 소유권. 자, 여기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길 가볼게요. 소유권. 자, 보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돼. 청구권이 없지. 자, 두 번째, 권리에 무엇을 보존하려고? 청구권. 청구라고 하는 건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죠. 우리 등기 중에서 청구 못하는 등기도 있나? 청구라는 게 없는 등기도 있죠. 상대방이 없는 거. 우리 최초의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혼자 하는 거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 없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럼 이건 가등기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주소 변경 등기 청구권 말 되나요? 주소 변경 등기 청구권. 말이 안 되지. 주소 바뀌었다고. 주소 변경 등기 혼자 해요? 주소 바뀐 사람 혼자 하는 거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 없죠. 그 주소 변경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요 문제예요. 뭐가 있어야 돼?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청구권을 보존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 재작년에 뭐 나왔냐면요. 전세금 징액을 위한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알면은 쉬운 거고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가? 전세권 무슨 등기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전세금 징액하는 거, 전세권 변경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는 거, 전세권 변경 등기 혼자예요? 아니잖아요. 변경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냐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되셨죠? 예.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 그다음 이제 마지막 청구권을 뭐 하려고? 보존한다는 것은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전이라고 해요. 보전. 그러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청구권이 되니까 이 청구권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채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안 돼요.
무엇만 된다? 채권자 청구권. 자, 갑을 사이에 매매했어요. 언제 했냐면, 자, 3월 10일 날 했다고 할게요.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럼 갑은 소유자이고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 자, 있어요. 아직 등기는 안 했대요. 그럼 을은 뭐만 있죠? 을은 갑에게 무슨 권리가 있죠? 매매 계약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언제 생겼죠? 매매 계약한 3월 10일.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야. 자, 병하고요. 갑이 또 매매했어요. 4월 10일 날. 그럼 병도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중매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병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권리 뭐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병의 갑에 대한 권리가 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을하고 병 중에서 갑에게 누가 순위가 더 빨라요? 을? 왜? 날짜가 빠르니까? 예. 근데 순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질은 채권. 이건 채권. 민법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물권은 순위가 있죠. 그죠? 물권은 순위가 있는데 채권은 순위가 없잖아요. 그럼 채권이 먼저 생겼다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 채권은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죠. 임자잖아요. 그러면 이때 을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을의 채권이 먼저 생겼나요? 을은 언제 계약했고? 3월, 병은 4월. 그럼 을의 채권인 소유권 청구권이 먼저 생기기는 했지만 순위가 없잖아요. 그럼 먼저 생겼어도 나중에 매수한 병이 등기가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라고. 을의 권리는 무엇에 불과해서? 채권에 불과해서. 따라서 을이 자기의 권리인 이 소유권 청구권인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위가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두라고 만든 제도가 가등기라고.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를 미리 확보하라고. 그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이 된다? 채권이에요. 물권은 이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 해주지를 않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청구권만 가등기 된다? 채권자 청구권만 가등기가 됩니다. 이거. 자,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요. 자, 등기가 다 된 상태인데 이 계약이 취소됐어요. 우리 민법상 소유자는 누구죠? 갑. 민법상. 등기는 을로 했지만 취소되면 소급표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다시 갑으로 돼요. 그럼 갑인데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등기는 누구로 돼 있다?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 무효가 되는 거죠. 원인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등기를 뭐예요? 말소 등기하겠죠. 말소 등기. 다른 등기 할 수도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나? 갑이 을로부터 요 을의 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고 다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원인은 진정 명의해버. 기억나시나요? 진정 명의해버. 그럼 말소 등기로 하건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건 다 가능해. 근데 이게 둘 다 공동 신청이에요. 갑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나? 안 돼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권리는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누가 청구하는 거죠? 누구로서? 아까 취소되면 소유자가 누가 된 거야? 갑이 누구로서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럼 이거 이름이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이름이 뭐죠? 소유권 이전. 이름은 똑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름은 똑같은데 성질이 다르다고. 요거는 누구로서? 매수인, 채권자로서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거는 물권자,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그럼 이 청구권은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이런 거 없다고. 이미 갑이 소유자이니까 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 된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 가등기 돼요?
이거나 다 똑같은 거라고. 누구로서 청구하는 거죠?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거니까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에는 물권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문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말소 등기 가등기 허용되지 않나 이렇게 잘 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니까? 물청이에요, 물청. 여러분 판례로 푸시면 됩니다. 학설은 이게 채권적 청구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가등기 되는 건데 우린 판례로 답해주셔야 되잖아. 판례에 따르면 무슨 청구권? 물청이에요, 물청. 그래서 가등기 할 수가 없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청구권이 되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이 채권적 청구권이 현재 효로 있는 것도 되지만 장래에 발생할 것도 되는 거예요. 현재는 물론이고 이 말에 생략되는 겁니다. 현재 발생하는 권리는 물론이고 무엇도? 장래. 그럼 앞으로 생길 것도 보존할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생길 거니까 미리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럼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과 관련돼서 우리 부관이 붙어 있는 거. 부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부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조건하고 기한이죠. 부관이 뭐예요? 부관? 붙어 있는 사항을 부관이라고 하죠. 민총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 약관이 뭐예요? 관이라고 하는 저 한자는 무슨 사항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약속해 놓은 사항은 뭐라 그래? 미리 약속해 놓은 사항, 약관이라고 하죠. 보험 약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약속해 놓은 사항이 뭐라 그래? 약관. 부관 그러면 붙일 붙자야. 그럼 계약에 붙여 놓은 사항을 뭐라 그래? 부관 그런 거예요. 부관의 대표적인 게 뭐 계약하면서 조건 붙일 수 있어요. 그 조건을 뭐라 그래요? 조건이 붙여 놓은 거라 부관. 기한을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부관이 조건하고 기한, 그 본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들이라고요. 그 대표적인 조건하고 기한인데 여러 가지 종류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종류 나누는 게 조건이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그럼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앞으로 생길 건가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지금은 정지되는 거예요. 국어 그대로 하시면 돼. 정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할 거라고. 예. 그럼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앞으로 생길 건가? 효력이 앞으로 생길 거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조건은 된다고요? 정지 조건. 반대말이 뭐죠?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앞으로 없어질 걸 가등기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기한은 종류가 어떻게 나죠? 그 기한은 날짜죠, 날짜. 예. 그날이 되면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시기. 그날이 되면 끝나는 게 종기. 시기하고 기한하면 시기하고 종기 둘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생길 게 뭐예요? 시기지, 시기.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종기부 청구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 되셨죠? 이게 가등기 가부 문제예요. 가등기를 왜 하느냐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럼 가등기는 왜 한다? 앞에서부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권리하면은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권리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 되고, 그럼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권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이 없는 등기는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럼 청구권은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는 것이 되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니까,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 물청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도 된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라든지 시기부 된다. 해제 조건부, 종기부 이런 건 할 수가 없다. 요게 이제 가등기 가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제 저게 이제 논리적 순서인데 책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등기 허용 여부 3번이야. 아니, 이게 이제 요 권리에 가등기는 왜 한다고요? 권리에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할 때 합니다. 이때 이 청구권은 장래 확정될 것도 된다. 장래 확정될 것.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니은 위에. 시기부, 위에 있죠. 시기부, 그 다음에 정지조건. 반대말이 여기 안 써있는데, 반대말은 안 됩니다. 시기부 반대말, 종기. 정지조건 반대, 해제조건. 이런 건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가등기 허용 여부. 되느냐, 마느냐. 자, 보존등기. 떠올라요? 무슨 등기요? 보존 등기. 청구권자 붙여보라고. 말 안 되죠?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다.
나중에 보실 때는요, 이거 뒤에 여기 읽지도 않아요. 보존 등기 안 된다. 예, 딱딱 체크하시는 보존 등기 가등기가 안 된다. 왜? 청구권이 없다고. 청구권이 없다. 자, 지금 순서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읽으시면서 아까 했던 공부했던 기억나시나요? 물청 되어 안 된다. 예, 무슨 청구권이 된다?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물론 청구권 안 돼요. 자, 말소 등기 가등기 돼요. 말소 등기 청구권 같은 말이라고 했죠. 말소 등기 청구권도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할 수가 없다. 가등기 안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를 뭐라면 처분 제한 등기예요. 이런 가등기 되나요? 조금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합니다. 여기 청구권 있나요? 없어요.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가압류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돈을 친구가 안 갚아. 그럼 친구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싶어. 그럼 친구에게 청구해? 아니잖아요. 친구한테 가압류 등기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다 얘기하면 법원에서 촉탁하는 거지 청구하는 등기가 아니라니까. 뭐가 없다고. 청구권이라는 게 없대. 청구권.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다. X.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4번까지만 일단 읽으세요. 자, 여기까지 미쳐줄게요.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등기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자, 뭡니까? 3번 가등기 절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갑을사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까 3월 10일 날 매매 계약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럼 가등기 해둔다. 그럼 누구에게 좋은 제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을을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상황 보셨잖아요. 예. 그럼 가등기 해두면 을이 좋은데,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절차 얘기해, 절차에 가등기 하려면, 여러분들 가등기는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그래서 통상 매매 계약할 때 가등기 안 해요. 왜? 안 해주니까. 누가? 매도인이 안 해주니까. 매수인이 나 불안하니까 가등기 해줘. 그럼 딴 거 사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가등기란 뭐가 돼야 된다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는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자 8억짜리예요. 아니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요. 매물로 나왔는데 갑이 8억에 판대요. 시세보다 2억이 싸죠. 예, 근데 조건이 이래. 계약금을 5억을 달래요. 얼마짜리인데? 8억짜리인데 그럼 우리가 보통 계약하면은 보통 10% 계약금 넣고 한 중도금 한 50%, 60% 넣고 잔금 한 30, 40%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계약서 3월 10일 날 쓸 때 얼마 넣어요? 8억짜리야. 8억에 계약한다면 8천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대로 이행을 하는 건데 지금 조건이 뭐라고? 5억이나 달래. 조금 정상적이죠? 그럼 보세요.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서 쓰고 5억 줬어. 내가 소유자 됐나? 내 권리는 무엇에 불과한데? 채권에 불과한데 5억이나 넘어가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무 위험인 부담이 크냐고. 그래서 을이 그럽니다. 좋아. 시세보다 싸니까 대신 5억 계약금을 줄 테니까 가등기 해다오. 갑이 콜.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라고?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이 말은 책에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등기는 대전제는 뭐라고요? 합의예요. 합의가 안 되면 가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합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신청이죠.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 그럼 여기서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가등기 받는 사람, 가등기
권리자. 그럼 갑은 해주는 사람이니까. 가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문장이 어떻게 있어요?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칙에서 내는 게 아니죠. 예, 이걸 내는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잘 내는 거죠. 가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누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의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내는데 이걸 오해하신다고. 이것도 이게 돼야 되는 거라고? 뭐가 된 상태에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 쓰고, 특이하게 읽겠습니다. 자, 본 물건 매매 계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하는 관계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등기 해주기로 한다. 계약서에 썼어. 됐나요? 가등기 해주기로 한다.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금 치르고 다음날 갑한테 가서 가등기 하러 가자 그래요. 무슨 신청이니까? 공동 신청이니까. 근데 갑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대. 네 혼자 가서 하래. 그래도 된다고. 혼자 할 수도 있다. 대신에 갑에 승낙서는 들고 가야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뭐는 가져와라. 승낙서. 여러분들 이게 가등기가 아니라요. 매매 계약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공동 신청이죠. 매매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공동 신청인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서 들고 단독 신청 됩니까? 매매 일반적인 가등기 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서 들고 단독 신청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승낙서를 낸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매도인의 위임장 들고 가야 돼요. 승낙서하고 위임장은 전혀 성질이 다른 거죠. 예.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나? 기출문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 하면 대리인의 자기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신청이 2개 들어가는 겁니다. 매수인 자기의 신청도 있고 매도인의 신청도 있는데 매도인의 신청은 자기가 대리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신청이 2개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죠. 그런데 만약에 위임장이 아니라 승낙서를 낸다라는 얘기는 승낙서 내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야. 승낙서 낸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이 성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등기는 공동으로 할 때 상대방의 승낙서 가지고 단독 신청이 안 돼요.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위임장 하나 들고 가요. 위임장. 그런데 가등기는 된다고. 가등기는 뭐만 있어도 된다고. 승낙서만 있어도 된다고. 다른 등기는 안 되는데 무슨 등기는?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 된다. 특칙이라고요. 그래서 잘 내는 겁니다. 예, 다른 등기는 안 돼도 가등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날 갑이 승낙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해요? 승낙서 안 써주면 판결, 소송 걸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소송 판결해야 하는 등기는 모든 등기의 단독 사유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가등기만의 특유한 단독 사유를 보고자 한다고. 소송 걸어서 정식 소송 걸어서 판결 얻어도 되는데요. 그것 말고 더 간단한 제도가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무지 잘 나는 문제. 뭐라고요? 가등기 가처 명령.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 글을 읽으실 때 이 가처분은 그냥 묵음, 의미 없는 단어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뭘 명령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에다가 정식 소송 말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출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법원에다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누가 지금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죠? 갑이 뭐 안 써주니까. 승낙서 안 써주니까. 그럼 법원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이 계약하면서 가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합의했잖아요. 했는데 안 해주니까 갑에게 가등기 해줘라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구해요. 갑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한다고. 법원에서 명령한다. 뭐 해주라고? 가등기를 해줘라고 명령한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 가처명령이라 합니다. 이 가처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본질은 이거예요. 뭘 명령한다? 가등기를 명령한다. 그럼 이 명령서가 나오면 이 명령서는 판결서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뭐랑 똑같아? 판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판결 얻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뭘 얻으면? 가등기 가처명령을 얻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촉탁 등기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예. 그래서 요거 잘 내는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책으로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 하시다가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하시다가 돈을 못 받으면? 무슨 돈을 못 받아? 중개 보수를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 소송 걸겠죠? 그럼 소송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어. 똑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정식 소송으로 판결을 구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채권만 확실하면 뭐야?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어. 그 지급명령에 대해서 확정되면 판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셨나? 그러니까 아까 가등기 할 때도 안 해주면 소송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더 간단한 제도가 있다. 뭐라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요? 가등기 가처분. 그 확정되면 뭐랑 똑같다? 판결하고 똑같은 거라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개념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 절차. 자,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당연히 공동 합의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선 잘 안 내고 여기를 잘 냅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읽어볼까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줄여서 이렇게 불러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줄여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뭘 명하는 거라고요? 가등기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부산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보여주면 돼요. 계약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원인 사실을 소명해서 하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요걸 냈어요. 관할이 어디냐? 관할 여기 뭐라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우리 등기법 시간에 나오는 관할은 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법원도 관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법원? 어느 법원? 부동산 소재지. 아까 그 매매 계약한 그 부동산에 있는 곳 이해되시죠? 채무자는 누구죠? 소유자죠. 아까 소유자가 안 넘겨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부산 사람이야. 그럼 주소는 어딘데? 부산인데 물건은 서울에 있는 물건이야. 그럼 관할은 서울. 그러니까 사람의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이 있는데 부동산의 소재지 이럽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뭐 있냐면 임차권 등기명령도 그래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 못 빼주면 어떡합니까? 세입자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잡하지. 이제 법조례 얘기할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을 안 주면 뭘 신청한다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다가 신청한다고요. 이때 법원도 관할법원이 똑같아요. 뭐라고? 부동산 소재지. 그 집주인은 부산 사는데 내 임차주택이 전세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이야. 관할은 어디라고요? 서울 부동산의 소재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것도 시험에 냈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시험에 냈고 가등기 가처 명령도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로 냈어요. 자,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가등기 실행 갑니다. 4번에 아까 가등기 절차였고 공동 신청도 되고 단독 신청. 4번 가등기 실행. 자, 가등기는 소유권만 되는 거 아니죠? 아까 소유권 외의 권리도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 가등이면 당연히 어디다 하고 갑구에다 하고 전세권 저당권 가등이면 을구에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제목이 뭡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자, 아까 가등기 해놓고 이제 나중에 5월 10일 날 잔금 치르면서 이제 뭐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그럼 본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본등기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승낙서 이런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칙처럼 공동 신청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당사자가 바뀌었을 때 쉬운 거부터 할게요. 가등기 해놓고요. 자, 4월 10일 날 매도인 갑이 돌아가셨어. 계약해놓고 중간에 매도인 갑이 사망했다고. 그러면 상속 등기하고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해요.
어디서 어디로? 갑에서 을로 하는데 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해주는 거예요? 상속인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포괄 승계 인해이한 등기 기억나시나? 매매해놓고 돌아가셨으면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이 자식 상속인이 대신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똑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럼 누가 해주면 된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등기무자가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을이 사망했다. 을이 사망했다.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하고 다시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하면 됩니다. 사망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잘 나는 문제. 자, 갑이 병한테 자 4월 1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대요. 됩니까? 자, 가등기를 3월 달에 했어.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그대로 갑.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 갑이 병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 있냐고.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5월 달에 와서 을이 본등기 하려고 보니 소유자가 바뀌어 있네. 누구로? 5월 달에 그러니까 병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을은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 대위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청구하는 거라고.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누구랑 누구랑 한다? 갑하고 을이랑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 할지라도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예요.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본등기 하게 되면 자, 이 병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병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을은 누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갑으로부터. 그럼 소유권 이전이 두 개가 될 수가 없죠. 소유권 하나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순위를 따질 때 을은 5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지만 순위는 가등기한테로 속하잖아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이하는 거니까 이거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등기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말소됩니다. 되셨죠? 예, 요 말소는 직권 말소. 그럼 언제 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때. 무슨 등기 하면서 본등기 하면서 등기한 이거 해주면서 등기부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등기는 등기한이 알아서 말소해 준다고. 어떻게? 직권 말소. 이게 본등기 절차입니다. 자, 일단 책으로 먼저 볼까요? 본등기 신청이 났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본등기 하는 거예요. 아까는 가등기고 이제 본등기 하는 거죠. 본등기 절차. 본등기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가등기 후 그림 그려주세요. 가등기 후 뭐가 됐다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그래도 되죠? 네, 됐어. 그러면 가등기에 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부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할 때.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라고.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문이라서 그런데요.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엔 본등기 의무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문 자체가 예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본등기 누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바뀌지를 않는다. 누가 해주는 거다. 가등기 할 때 소유자가 해준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사망하면 간단하게 사망해 할 수도 있나요?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의무자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 누가 해주면 된다. 상속인이 해주면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원인 설명 이런 건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또 요새 한 15년 전에 많이 나오다가 한 10년 동안 이제 뜸하다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또 다시 계속 유행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4번하고 5번이. 요 이제 그림을 바꿔볼게요. 갑을 사이에 가등기 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하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소유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 해놨는데 나중에 본등기 하는데 내가 잔금을 다 치른 게 아니라 반만 치르면서 2분의 1 지분만 이전해달라. 이것도 되느냐 얘기죠. 다 전제는 합의가 된 상태예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법적으로 되느냐 이 말이라고. 2분의 1만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가능해. 그러면 2분의 1은 본등기하고 2분의 1은 아직 가등기 상태로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만 된 상태에서는 갑과 을의 공유가 된 거죠. 을한테 2분의 1만 넘어가고 아직 2분의 1은 갑한테 남아있고,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또 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이제 마저 다 본등기 한 거죠. 그럼 이제 갑에서 을로 다 넘어간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 하나를 여러 개의 본등기로 나눌 수 있어요. 가등기는 몇 개 해놨는데 하나에 했는데 수개의 본등기도 가능하다고. 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 말 되셨나요? 예. 뭐라고요?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안 됐어. 옛날엔 종이 등기부 시절이라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이게 가등기예요. 을 앞으로. 옛날에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이. 지금 여기 지금 뭐 해놨죠? 가등기 해놨잖아요. 그럼 가등기 해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 비워둔다고. 여기 뭐 할 자리? 본등기 할 자리예요. 본등기 할 자리. 그럼 우리 아까 가등기 된 다음에 다른 사람 등기 될 수 있나? 가등기 이후에 다른 사람이 등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3월 달에 한 등기고요. 여기 3번에 소유권 이전하고 병으로 4월 달에 등기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5월 달에 본등기 할 때 이 자리에 한다고. 그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등기 순위해야 한다? 가등기 순위해야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종이등기부 시절에 가등기 할 때 미리 뭘 남겨두는 거예요? 여백을 뒀다고. 옛날에 종이등기부에. 그런데 여백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가등기했어. 그럼 요거 하고 하나 하고 또 본등기 할 자리가 없죠. 이해되셨나?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가등기 하나에는 본등기 하나씩만 해줬다고. 근데 지금은 가등기 할 때 여백을 안 둬요. 무슨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요 칸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예요.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여백을 둔다. 그러면 X예요. 지금 무슨 등기부니까? 전산 등기부니까. 그럼 본등기는 나중에 칸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칸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의 가등기 여러 개의 본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예요. 예. 자, 그럼 이걸 그림이 이제, 자,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친구 둘이서요. 을하고 병이 샀어요. 누가 샀다고? 을하고 병이, 매수인이 두 명이에요. 친구 둘이서 투자하면서 산 거예요. 갑걸 샀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돼서 가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을하고 병을 공동 가등기권자라고 불러요. 가등기 몇 개? 하나. 가등기 하나인데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 공동 가등기권자예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의 가등기,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또 본등기. 그럼 나머지 거 누구? 을 거 했으니까 병 2분의 1 되는 거라고. 아까 되는 거 봤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예요. 그래서 일부 지분만의 본등기도 가능하다. 그럼 이때 이제 절차가 요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 거죠? 그럼 누구랑? 갑하고 을. 요 등기 누가 하는 거예요? 갑하고 병. 그럼 각자가 자기 거 하면 되는 거라고. 각자 자기 거 하는 건데 을이 병 거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 할 수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예, 자, 한번 읽을게요. 자, 일단 4번 문장은 뭐고요? 가등기 중 일부 지분만 본등기 됩니까? 아까 그림 일부씩 2분의 1씩 2분의 1씩 본등기 할 수 있다. 자,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신청에서는 본등기될 지분을 기재해야 되고 등기록에 그 지분을 기록합니다. 자, 5번
공동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수 있을 때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하거나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림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고요?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를 보조해 줘야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고. 요새 잘 냅니다. 자기 것만 해가면 돼요. 저런 명의 본등기 할 수는 없다. 잘 하셨어요. 이해를 잘 하시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고 8번. 이것도 이제 아까 미리 한 거. 자, 8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이? 가등기 이하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직권말소. 자, 어떤 등기라고요? 언제 된 거라고? 가등기 이후. 아까 가등기보다 늦게 등기 있을 수 있죠. 그럼 본등기 하면 말소해요. 말소하는데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죠. 직권말소. 직권말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뭐 소유권 외의 관리 가등기 이런 건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가등기의 말소. 뭔 얘기냐면 자, 갑을 사이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가등했어요.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면 가등기 말소해요? 응? 본등기를 해요. 본등기 했대요. 가등기 말소해요? 안 해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해야 한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본등기 했다고 해서 가등기 말소하면 순위가 없어지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 순위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 안 합니다. 아까 요 그림 여기다가 본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본등기 하면 이제 이게 일체가 된 거라고. 그래서 무슨 등기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 순위는 2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2번 순위가 언제 확보된 거예요? 뭐 할 때? 가등기 할 때 확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고요. 않아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고. 이제 이 얘기는 아까 본등기는 끝난 거고, 자, 가등기 했는데 이 계약이 취소됐어요. 아까 10억짜리 8억이 팔면서 가등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돈이 생겼어. 돈이 급해가지고 5억 받는다고 했는데 너무 싸게 팔긴 했죠. 아까 10억짜리 8억이 팔 건잖아요. 그래서 갑이 물제, 갑이 근데 나 돌려줄게. 근데 을도 좀 찝찝했어. 그래가지고 이 계약이 합의 해제될 수 있죠. 취소가 됐다고요. 그럼 이 가등기 이제 어떻게 해요? 말소하는 거죠. 지금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가등기가 말소된다는 얘기는 그 원인된 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능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이게 취소됐어. 그럼 이 가등기를 뭐 한다? 말소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뭘 한다? 신청해야 돼. 근데 말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가등기가 남아있어. 그럼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요? 아까 가등기가 돼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될 수 있다. 그럼 이 병은 아까 제가 아까 얘기 안 했구나. 병은 어떤 사람일까요? 응? 병은 지금 자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는데 지금 이 앞에 뭐가 있죠? 가등기가 돼 있죠. 그럼 가등기가 된 이후에도 제3자 소유권 이전 등기 됐을 때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 아는 사람이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가등기가 돼 있는데도 됐다. 그럼 뭣도 모르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본등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본등기 하면 이 사람은 직권, 말세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실은 이게 취소된 거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를 뭐만 하면 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만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인 거죠. 상황은 다 정리되어 있는데 등기부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 걸 다 알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래도 찝찝은 하죠. 병의 입장에서 뭐가 있으니까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를 하는데 공동 신청되는데 단독 신청이 돼요. 아까 가등기 할 때도 단독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말소도 단독 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세 사람. 첫째, 을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을. 자기 거예요? 자기 가등기냐고. 자기 가등기를 자기가 말소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등기 말소 단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가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 가등기 명의. 자, 한 사람 나왔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해줬던 갑도 단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죠?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포인트는 요 사람도 돼요. 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가요? 이 사람은, 요 병은 가등기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가등기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인인가? 자기보다 앞에 가등기가 있으면 찝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병은 이해관계. 그럼 요 사람도 요거 말소할 수 있다고. 누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럼 누구도 말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단독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이건 요새 10년 동안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가등기 말소 누가 할 수 있다? 세 사람. 가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표현을 익히죠. 이해는 다 잘 하시니까. 가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물론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내 거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을 거 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 할 수 있는데 을의 승낙서는 가져와야 돼요. 갑이나 병이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뭔 가져와라? 을의 승낙서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가등기 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7번 제목이 뭐죠? 가등기 말소, 본능에 따른 가등기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겁니다. 자,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원칙은 공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낸다. 2번에 뭐라고요? 단독 신청. 자, 읽어볼까요?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했어요. 가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 자, 계속 읽으시면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나 이에 대한 재판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가등기 의무자하고 이해관계는 뭐는 가져와라? 승낙서는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식 말인데 시험 문제 이게 지문에 묻는 게 뭘 포인트가 돼서 묻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OX.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O예요, O.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듣는 제가 질문이거든요. 수험생들한테 승낙서란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져도 상관없다고. 그 문장의 포인트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사람을 묻는 거라고. 사람 누구도. 의무자도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의 전제는 뭐가 들어가면 승낙서 들어가면 그 승낙서란 말이 빠져 있어도 맞는 말이에요. 사람을 묻는 문장입니다. 자,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누구? 가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물론 의무자나 이해관계는 뭐는 있는 거다. 승낙서는 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등기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뒷부분에 집합 건물하고 뭐 등기기관 설비 이의신청 이건 부수적인 거라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 심화 과정 할 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번 순환 이제 가등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공부하셨죠? 오늘? 첫째 시간에. 뭐 공부했는지 한번 칠판 볼까요? 이게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복습이. 첫째 시간에 변경 경정 등기 할 때 이해관계 문제, 부기 등기, 주등기 문제 중요해요. 예? 아까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 할 때 이해관계가 없으면 부기 등기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이 있어야 부기 등기고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해야 좋은 거다. 순위 유지하는 거잖아요. 예, 요거 중요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 말소나 말세법 등기 이런 거 할 때 이해관계 문제 있었죠. 그래서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증액이냐 가면 만약에 이게 5천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2번 전세권을 변경하는데 증액을 하면은 누가 이해관계인? C가 이해관계. 줄일 수도 있죠.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천을 줄일 때는 이해관계인이 없죠. 없어요? 있어요. 요 사람이에요. D는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을 없앤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같이 말소되는 사람. D. 그래서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죠. 한 100번 하시면 돼. 말소 등기 이해관계인은 누구다?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자가 이해관계인. 왜? 같이 말소되니까. 그 다음에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은 회복되는 권리의 후순위자예요. 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자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림 꼭 그려두시고 정리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게 촉탁 등기. 기억나십니까? 네. 촉탁 등기. 촉탁 등기 공부할 때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말이 나오면 누구로서 하는 거고? 거래의 주체로서. 서울시가 사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다. 이 표현 그림 기억나시면 되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압류 이런 얘기. 그냥 가압류하고 압류는 다른 말입니다. 압류는 어디서 하는 거?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보신 거죠? 예, 촉탁 등기하면서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이,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자가 달라요. 가압류는 어떤 채권자? 금전 채권자. 가처분은 금전 채권, 외의 채권자. 가압류권자는요, 경매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개하시는데 등기부에 가압류 있다. 그러면 손님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등기부를 봤는데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여차하면 경매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면 돼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뭐가 갈 거예요?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매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는 손님 만나면 무식하다고 들을 거예요. 가처분이 됐다는 경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송 걸렸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에 뭐가 있다 그러면 가처분. 아까 가처분 언제 한대요? 본안 소송 제기하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판결은 나중에 나오고 소송을 승소할 걸 대비해서 미리 해둔 게 뭐예요? 가처분. 되셨죠? 그럼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걸렸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승소하면 등기할 때 가처분보다 늦게 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다. 가처분에 의한 실효. 기억나요? 가처분에 의한 실효. 말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같이 신청하라고. 직권이 아니라고. 동시에. 원하는 등기할 때 같이 단독 동시 신청. 그럼 그거 다 하면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그 나머지 찌꺼러기 있었잖아요.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이제 공부했던 거 이 그림이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가등기예요. 가등기는 왜 해요? 무슨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해야 돼. 권리는 소유권만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 다 되고, 청구권이 있어야 돼. 청구권이 없는 거 보존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건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가 안 되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까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 돼요. 물청은 안 돼요. 예, 그다음 채권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도 되나? 앞으로 생길 것도 된다. 시기부, 정지조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가부 문제고. 그럼 하려면 가등기는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다. 가등기 하려면 합의가 된 상태에서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뭘 가져와라? 승낙서나 안 써주면. 판결 말고. 판결은 당연한 거.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입에 좀 나와야 돼요. 아까 가처분은 가로에 넣었죠, 제가. 의미 없는 단어. 근데 이름은 뭐라고 한다? 가등기 가처명령. 물론 판결하고 효력이 같는데 판결은 안 내요, 시험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가등기 가처명령을 얻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해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본등기 할게요. 그럼 본등기 할 때는 공동으로 합니다. 승낙서 가지고 안 돼요. 본등기 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데, 가등기 해줬던 소유자가 사망했어도, 사망하면 상속인 해주면 되고, 가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본등기는 누가 한다?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본등기 해주는 거다. 그럼 본등기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말소하더라.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하더라. 그 다음에 본등기 하려고 하는데 일부씩만 본등기 된다. 다 안 하고 일부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가등기 했을 때 본등기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각자 자기 거 해가는 거다. 자기 것만 본등기 하는 거지 전원 명의 본등기를 한 사람이 다 해줄 수는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제3자의 등기는 말소해도 그 가등기는 말소 안 해요. 본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하니까?
가등기 시효니까 본능이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게 본능까지 다 하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본능이 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했던 계약이 취소됐다. 그럼 그 가등기를 말소를 하는데 말소를 단독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가등기 명의, 가등기 의무자.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가등기 문제였습니다. 자, 잘 하셨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지적법부터 새로 나갈게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